네, 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림검달입니다. 네, 오늘 9월 8일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거 보면서 정확한 내용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인데 정확한 일정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사전 청약을 먼저 받겠다가 핵심 내용인데 사전 청약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입주는 언제 합니까? 빨라봐야 25년, 2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내용 한번 같이 보죠. 네. 오늘 오전에 홍당기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제목은 수도권 37만 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냥 시동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37만 호를 22년까지 공급 계획인 거죠.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입주가 아닙니다. 그쵸. 이제 뭐 청약을 미리 받아보겠다. 네. 그러니까 22년까지 집중 공급을 할 건데 3년 내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입주자를 모집해서 이 3년에서 또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할 때까지는 또 3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빨라야 25년, 26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첫 입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 6년은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 호를 사전 청약 우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지지율이 쫙 올라갔다가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또 엄청 하락했죠. 그래서 좀 급한 불 끄는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계속 집값은 오르고 대책은 20몇 번 발표했는데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할 내용이 없으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 명 방문했다고 자랑하는데 관심이 뜨겁다라는 내용이긴 하고요. 이건 네이버에 들어가서 같이 보시죠. 3기 신도시를 검색하시고 그럼 조금만 내리시면 웹사이트 3기 신도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내리시면 청약 일정 알림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청약 정보가 있을 때마다 문자가 날라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요건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제 맨 아래 보면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 임대주택은 13만 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호, 본청약 18만 호 등 총 24만 호인데 중요한 게 임대주택이 13만 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줄어든 것 같고 50% 정도 예상됐다가 임대주택은 줄어들긴 했는데 37만 호에서 13만 호를 빼면 24만 호죠. 3분의 1 정도는 임대주택입니다. 결국은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사지 말고 계속 임대주택 사르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이번 사전 청약 계획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승인을 하고 나서 사전 청약을 합니다. 사전 청약하고 나서 사업 승인, 주택 착공, 그 다음에 본 청약인데 이 기간이 빨리 될 수 있을까?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본 청약을 해도 입주할 때까지 기본 2,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전 청약을 미리 해서 본 청약까지의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집도 못 사고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는 없고 전세가는 오르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은 3기 신도시를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좀 정성 들여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점인데 이때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교통 정책들 그리고 신도시 정책들은 제 시간 내에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원래 사업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획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사전 청약이 그래서 매수세를 떨어뜨리고 공급을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좀 의문인 거죠. 네. 지금 2기 신도시를 했던 검단 신도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청약 자격이죠.
청약 자격이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인데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쭉 있어야 됩니다. 당해에 계속 있으셔야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사전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에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서 청약 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 등 요건을 확인해서 확정한대요. 네. 이제 특공하시는 분들은 뭐 소득 기준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소득 기준은 사전 청약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건 또 뒷내용이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늘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3기 신도시고 제일 빠른 게 내년 7, 8월에 인천 계양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남양주 왕수, 11월, 12월에는 부천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까지 진행을 합니다. 22년에 좀 많이 하네요. 내년 7, 8월에 청약 물량이 지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야 되고 그래야 좀 수요가 조절이 될 텐데 그런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은 도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절차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뜨겁고 관심이 있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또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보셨을 텐데 3기 신도시로 청약을 받으러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인구수 대비 분양 호수, 공급 호수를 좀 봐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인구수 대비 공급 호수입니다. 이걸 보면 하남이 가장 좋아요. 가장 뜨거운데 인구가 28만 5천 얼마 안 되죠. 거기에서 3만 2천 세대를 공급하니까 그냥 비율로만 계산하면 11%. 그래서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남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남에 이사 가서 전입해놔야 되나요? 점수가 높으면요. 그 다음에 남양주죠. 남양주가 70만 정도 되는데 공급을 6만 6천 호를 합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데 비율은 11% 높지만 공급 세대가 얼마 안 돼요. 7천 세대. 여기서 임대 빼고 뭐 빼고 하면 얼마 없습니다. 점수가 고점 인분 아니면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겠죠. 최근에 전세가가 오르기 전부터 과천이 전세가가 빠르게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사 가야 되냐? 저희가 동탄에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100만 중에 11,000입니다. 그래서 1%. 여기서도 임대 빼고 뭐 빼면 얼마 없어요. 점수가 낮은데 이거 가서 당첨되겠다. 인생 역질 노리겠다. 로또 아파트를 맞겠다. 라고 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전 청약까지 받으니까요. 지금 이사 가서 당첨을 노리는 건 조금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냥 이거 공공분양 주택 평면도 예시도인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인데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잘 짓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팬트리 수납 강화하고 뭐 드레스룸 잘 만들어 놓고 하면 결국은 옵션에서 추가 분양금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공분양을 한다 해도 일반 아파트처럼 추가 분양금이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면도 보니까. 네. 네, 수도권 127만 호 주택 공급 계획 20년도부터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조금 빨리 되면 좋겠어요. 이게 예, 수요는 계속 많고 서울에 집중되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초양극화 현상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빨리 추진되고 지금쯤 사전 청약하고 3차 뒤에 실제로 입주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까지의 대세 상승로는 없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전세가가 한 달 사이에 1억 이상 오르고 물건 자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사전 청약해서 3, 4년 뒤에 입주할 집이 있다면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런 수요를 꺾기에는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Q&A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전 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 공급은 그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된다고 하고요. 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유형에 따라 구성되고 본 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고 예비 신혼부부도 들어가고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소득 기준을 보면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지 소득 기준이 만족되는 겁니다.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노부모 특공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근데 이런 사전 청약 요건은 이제 청약 요건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는 LH에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120% 이상 되는 게 신혼부부랑 노부모 그리고 130%는 생애 최초니까 본인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을 충족됐는데 본 청약 때 연봉이 상승돼서 소득 요건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사전 청약 기준으로 본대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추가로 소득 기준을 추가 심사하지 않으니까 사전 청약 시에 소득 요건이 만족하면 본 청약 때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3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있는데 이건 지금 청약 제도와 비슷하죠. 서울이나 인천이면 서울 또는 인천한테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한테 50%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일 경우는 해당 당해죠. 당해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를 수도권이고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당해에게 30%, 그리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로 진행되는 겁니다. 동탄 같은 투기 과열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4번 내용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 청약 당첨되면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인데,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이 제한이 되는데, 만약에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본 청약은 할 수 있대요. 근데 사전 청약 당첨된 자가 본 청약에 또 당첨이 되면 사전 청약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되고 본 청약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이제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인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사전 청약 당첨됐으면 본 청약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 좀 좋은데 되셨으면 괜히 재미로 본 청약 하지 마세요. 네, 오늘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으로 봐야 되겠죠. 예, 좀 알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